안녕하세요, 박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매일 네. 운동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운동을 하는데 뭐 3세트, 뭐 10번씩 3세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100번 해본 적 있어요. 100번이면 10세트예요. 10번. 그래도 네. 남자들은 이제 힘 자랑하고 막 젊을 때는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 팔굽혀펴기 100번? 이런 거는 해본 적은 있죠. 근데 그 다음날 못하죠. 그 다음날 조금 팔이 이렇게 너덜너덜. 알배기고 그러니까, 그지? 이것은 내 팔이 아니에요. 5기로 하면 할 수는 있지. 예. 그렇게 하지 마요. 힘들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건강에 꼭 도움이 되고 그리고 꼭 해야 되고 심지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루에 수백 번을 하고 있는 이 운동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런 게 있을까? 있어요. 보실까요? 이제 예전에 네. 치아를 닦는 방식이 네. 우리가 어렸을 때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맞아요. 밑에서 잇몸부터 위로 쓸어주라고 이렇게 그랬잖아요. 쓸어주라는 맞아요. 이제 네. 칫솔법이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근데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네.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잘 나오셨다, 오늘. 이제 침을 꿀꺽 삼키면 뭐가 꿈틀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네, 여기다. 거기가 보통 우리가 측두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치아 관리를 잘 안 했을 경우에 오히려 치매 위험이 더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 하나밖에 바로 오늘 신성의 이가 빛나는 밤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이가 빛납니까? 그렇죠. 우리가 표현도 저작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엄연한 운동인 거예요. 그쵸, 선생님?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저작 운동을 우리가 치아를 이용해서 음식을 잘게 부숴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침이 음식과 닿는 면적을 넓게 해주기 때문에 소화를 잘 시켜주는 일종의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작용이라고만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사실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저작 자체가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치과에서 이제 많은 분들을 접하게 되지만 네. 특히 이제 연세가 드셔서 치아가 빠지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저작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치아를 빼서 틀니를 처음 끼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틀니를 끼는구나. 이제 내가 나이를 먹는구나 하는 그런 상실감 때문에 굉장히 좌절하시는 분들이 커요. 그래서 이 치아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어르신들한테는 큰 자신감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작 운동이 생각보다도 훨씬 노년층에 이제 씹는데도 불편하지만 몸과 마음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사실 이게 씹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왜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뭐 20대는 뭐 돌도 씹어 먹을 나이라고 진짜 그 정도로 씹는 게 나이가 돼서 저도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 다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씹으시는 게 아니라 못 씹는 거지. 씹으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스트레스가 되죠. 이 잠깐만 아파도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어르신들의 저작 운동을 어렵게 만드는 거가 치아 하나만 좋으면 다 해결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치아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다 해결되어야 씹기가 수월해지실 텐데요. 지금부터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들어도 잘 씹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짜잔. 나이가 들면은 근육이 약해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작 근육도 약해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 근육뿐만 아니라 혀 근육도 약해지고요. 또 우리가 음식을 삼키려고 하면은 연화작용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상부 식도 근육과 같은 삼키는 근육도 함께 약해지기 아. 때문에 씹고 삼키는 것 자체가 다 전체적으로 약해지는 거거든요. 아.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대체. 강화할까요? 그렇죠? 네. 어떻게 강화를 해야 되는지 강화할 때 그런 거 있잖아. 에, 이, 오, 우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그거를 네. 좀 과하게 해야 돼. 이걸 좀 해야 되는 건지 좀, 예, 선생님. 그렇게 하면 돼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노래로 해주세요. 아, 에, 이, 오, 우. 네.
사실은 좋은 운동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발음을 수시로 연습하는 거, 아, 에, 이, 오, 우 하면은 자연스럽게 턱 관절이 움직이게 되는데 무리하면서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이러한 움직임이 저작근의 움직임에는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 외에도 저작근을 풀어주고 또 튼튼하게 해주는 스트레칭과 운동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오, 네. 크게 말씀드리면은 측두근과 교근의 마사지를 함으로써 스트레칭을 하는 건데요. 측두근은 요 옆인데 우리가 여기 귀 옆쪽으로 해서 손가락 4개를 올리고 침을 꿀꺽 삼키면 뭐가 꿈틀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네. 여기다. 거기가 보통 우리가 측두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를 손으로 지그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눌러요? 사실은 마사지 여기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는 데가 측두근이 우리 여기 머리 쪽에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살살 지그시 눌러주시면 사실은 저작근의 마사지뿐만 아니라 두통이 있을 때도 함께 도움이 되는 오. 측두근의 마사지가 됩니다. 오, 되게 시원해요. 그러니까 여기 관자놀이 좀 그렇죠. 아래쪽인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깨물근, 교근의 마사지는 여기 옆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근은 광대 손을 뼈쪽 이용해서 위쪽? 예. 네, 요 광대 쪽을 통해서 천천히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살살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앙 물어보세요 했을 때 이렇게 튀어나오는 맞아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 하는데 아파. 너무 아프면 과도하게 힘을 주시면 오히려 문제가 되니까 네. 아프지 살살. 않을 만큼만 살살. 우리가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받을 때도 용 쓰며 힘 주면 오히려 무리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릴렉스 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부분, 여기를 측두하 관절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여기를 스트레칭을 하는 거는 사실은 좌우로 그리고 앞뒤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건데요. 첫 번째 하는 방법은 머리를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한 손으로는 턱을 잡아주시는 건데요. 좌우를 해야 되니까 이쪽 손으로 머리를 고정해서 이렇게 살짝 당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좌우로. 또 반대로 할 때는 이쪽으로 머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또 반대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측두하 관절이 좌우로 살살 움직이게 되는 게 되고요. 또 반대로 앞뒤로 움직이려고 하면은 뒤통수를 살짝 잡은 상태에서 여기를 잡은 상태로 요 손은 머리를 고정하는 것, 그리고 요 손으로는 약간 편하게 입을 내려놓고 살짝 뒤로 밀어주세요. 오, 밀린다. 네. 과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반대로 앞으로 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이걸 당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리를 내주세요. 하면은 아주 많이는 아니고 살짝 앞으로 나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살짝 여기에 관절이 좌우로 그리고 앞뒤로 움직이는 스트레칭이 되겠고요. 네. 이번에는 강화하는 운동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두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666 그리고 두 번째는 꽃받침 운동인데요. 666은 우리가 입을 담은 상태에서 혀를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윗니, 앞니 그리고 뒤쪽에 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위에 앞니에 뒤쪽에 혀를 대요. 네. 네. 그 상태에서 최대한 입을 벌리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때 혀는 그 정 위치에서 유지하면은 아주 과도하지 않게 입만 벌어지거든요. 네. 6초 동안 입을 벌리고 서서히 입을 담읍니다. 그렇게 하는 운동이 한 세트가 6번. 그건 원숭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운동을 하루에 6번 한다고 해서 666. 6번씩. 네. 이렇게 하는 운동이 중요한 거는 혀가 정 위치에 있으면서 하루에 6번 하고 관절이 무리되지 않은 만큼의 입을 벌리기 때문에 혀의 위치를 정위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꽃받침 운동은 우리가 손으로 턱 앞에 얼굴을 멋있게 꽃받침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힘으로 턱을 위치하면서 입을 살짝 벌려주세요. 이거는 이 힘이 턱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 힘을 이기면서
여기에 텐션이 온다. 네네. 이걸 미니까. 그러니까 여기 관절에 힘을 주면서 저작근을 강화하는 운동이 됩니다. 이 운동들을 할 때 이제 주의할 점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모든 운동을 할 때는 준비 운동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먼저 목과 어깨에 스트레칭을 해서 이제 모든 운동을 할 때 준비 운동을 해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운동을 할 때 언제나 무리되지 않는 선, 그러니까 평소 움직임에서 5에서 10%를 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할 경우에는 턱관절에 무리가 돼서 오히려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네. 세 번째는 일상에서 이런 게 어렵다라고 하면 평소에 음식을 크게 자르지 말고 잘게 잘라서 오래 씹어 먹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기, 단련이. 네, 단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음식을 먹을 때 최소 30번 씹어 먹는 것, 그것 자체가 저작근을 강화하는 운동이니까 다 어렵다라면 나는 잘게 잘라서 30번 많이 씹겠다. 오래 씹겠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네. 지금 뭐 스트레칭 같은 거 배워봤는데 네. 이렇게 따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음 해결책 한번 그럴까요? 볼까요? 자,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나이 들어도 잘 씹으려면 치주 질환을 막아라. 굉장히 재밌는 게 입안에 있는 이 여러 가지 병원균이 많은데 네. 그 중에서도 충치를 일으키는 병원균하고 또 이 풍치를 일으키는 병원균이 달라요. 달라요? 네, 그래서 재밌는 게 어떤 분들은 이 풍치, 그러니까 잇몸 질환이 심하신 분들은 오히려 충치가 안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균들이 싸워서 이긴 거예요. 우세하군요. 네, 우세종이 된 충치균들이. 거죠. 되게 거기다 재밌네. 재밌는 거는 또 충치가 많으신 분들은요, 조사를 해보면 풍치를 일으키는 균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그러니까 적은 숫자로 균형을 잡혔을 때 건강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한쪽이 올라가면 풍치가 생기든지 한쪽이 올라가면 또 충치가 생기고. 그것도 밸런스의 문제네요. 네, 굉장히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입안 그러면은 충치를 생각하게 맞아요. 되잖아요. 그래서 충치가 굉장히 심하겠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의외로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가장 많은 질환 1위가 몇 해째 계속해서 1위를 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치주 질환입니다. 어머, 신기하다. 네. 그래서 치아는 아직 괜찮은데 예. 잇몸이 나쁘게 되면 아무리 멀쩡한 치아도 그냥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틀이 약하네. 예, 어르신들 보면은 치아가 이제 흔들리고 피가 나고 뭐 염증이 나서 이렇게 빼신 분들을 보면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분들이 많아요. 어떡해, 그럼 더 속상하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이 균들은 우글우글한데 네. 이 충치를 일으키는 거는 하나도 없으니까 깨끗한 치아들이 빠지는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왜 어릴 때는 조금만 먹어도 충치가 생기는데 어른들은 맞아요. 충치가 잘 안 생기잖아요. 웬만해서는. 맞아. 맞아요. 네. 그게 나이대에 따라서 네. 그게 굉장히 달라지는데 네. 청소년기 특히 뭐 중고등학생들은 충치가 생기지 않잖아요. 맞아요. 전부 다 충치지. 네. 근데 40세 이상, 50대 이상이 되면 또 충치가 거의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를 뽑는 넘버원 질환이 풍치거든요. 그 균이 많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충치가 잘 안 생기는가 보다. 그러니까 네, 신기하다. 신기하다. 잇몸병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치은염이라는 거하고 치주염이라는 거하고. 예. 치은염은 말 그대로 치아 주위에는 잇몸에만 국한되는 염증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입술질 할 때 피가 난다든지 아니면 잇몸이 약간 빨갛빨갛하게 색깔의 변화가 온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치은염이라고 하는데 치은염까지는 스케일링을 받으시고 집에서 열심히 치아를 닦으면 바로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치은염은? 치은염은?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치은염을 방치하고 점점 병균이 이제 침투해서 들어가면 이제 치주질환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치주질환이 시작될 때는 이 겉 표면에 있는 이런 잇몸뿐만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뼈라든지 거기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주위의 조직들이 이제 파기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는 이제 잇몸이 뻘겋게 되는 걸 떠나서 잇몸이 붓기 시작하고요. 심하게 되면 농이 나와서 입냄새가 나고 또 어떤 데는 이게 치아가 들뜬 느낌이 들어서 꽉 씹어야 이제 치아가 제자리로 가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치아가 계속 들뜨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결국은 들뜨고 흔들리고 치아가 곪고 해서 이를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질환으로 가는 게 이제 치주염입니다. 아니 그럼 선생님 치주염이라고 하면 잇몸 네. 안에 있는 치아의 그 기둥?
거기에 그렇죠.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치아에. 뿌리를 잡고 있는 뼈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염증이 거죠. 생기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치아를 이제 닦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대개들 보면은 치아를 잘 닦을 때 어디를 닦아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모형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 모형을 보시면 잇몸이 상했을 때, 그러니까 치주염이 시작됐을 때를 보여주는 잇몸이에요. 보시면은, 제대로 네, 앉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잇몸 뼈가 내려 있는 게 보이시죠? 예.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뼈가 내려앉은 걸 보실 수 있으실 네네네. 거예요.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치주염은 이렇게 구석구석 저희가 잘 닦이지 않는 부분에 생길 수밖에 생기는구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꼭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치실을 사용하시고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세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스케일링을 1년에 보험이 되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가서 받을 수 있을 만큼 이제 비용면이나 이런 게 편해졌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 받으시는 이유가 겁이 나서 또 치아가 시릴까봐 또 이제 무서워서 이런 네. 게 많은데 이제 건강할 때 가시면 피도 별로 안 나시고 스케일링 하시는 게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는 그때서부터는 스케일링이 아니고 더 무서운 치료를 치료. 받으셔야 하니까. 저도 막 피곤할 때 되면 막 잇몸 좀 네네. 피가 날 때가 있거든요. 붓고, 그쵸?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피가 나기 시작한다는 게 전조 증상이에요.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하고 우리가 가장 이제 접하기 쉬운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입술질하고 이제 뱉을 때 피가 나온다. 그러면 대개는 생각할 때 내 잇몸이 망가진다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아 내가 칫솔로 잘못 찔렀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아요. 근데 대개는 상처보다는 잇몸에서 나는 피가 이제 치주염의 시초일 수 있으니까 그때 굉장히 조심하는 것도 있지만 치과에 가셔서 이제 점검을 받으셔야 하는데 사실 이제 다음 주에 가야지 뭐 다다음 주에 가야지 하다 보면 또 멀쩡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바로 안 그게 맞아요. 왜 신기해요. 그러냐면 네. 이게 치주 질환의 이 단계별 네. 그 증상입니다. 이게 보면은 막 이렇게 치아가 붓고 아프고 한 시기가 있다가 갑자기 휴식기가 일어나요. 이게 마치 이게 높은 곳을 층층 계단을 타고 네, 올라가는 것 같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군요, 올라갔다가 단계가. 이제 좀 쉬었다가. 또 올라갔다 쉬었다. 그런데 이게 쉬는 게 아니라요. 다음 단계를 올라가기 위해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진을 네네.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멀쩡해졌다 하더라도 그게 멀쩡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치과를 방문하셔서 이 점검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